예,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가 우리 22년도에는 입주가 1월 달에 우리 우미린더 시그니처, 우리 호반하고 그 금호 어울림 사이에 있는 중심상업지구 이쪽에 있는, 그 다음에 뒤이어서 3월 달에 대박 노블랜드 1차, 유운에 있는 대박 노블랜드 1차가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위에 여기 보타닉 파크 파라곤 5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또 밑에 이제 호반2 이주아택지 밑에 수변로 옆에 여기가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예미지 트리플 에듀가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 저 금호 어울림 위에 그 트리플 에듀 그 초중고를 끼고 있는 요 금성 예미지 입주를 했고, 파라곤 센트럴 파크가 6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22년도 6월 달에. 파라곤 남파죠. 남파라 그러지. 남쪽에 파라곤 그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대광 로제비앙이 7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여기 12번 여기 요 부분에 대광 로제비앙, 금성 예미지, 또 여기 대방 2차 에디포레 힐. 이게 이제 장릉 문화재 심의 안 받아가지고 뭐 입주를 하느니 마느니 그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언론에서 뭐, 내가 언론 얘기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항상. 언론은 지들 뒤에 광고료 내는 기업이 조종하는 거잖아요. 언론은. 그러니까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신문사나 이런 거 보고 막 공포에 떤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얘기 들어보세요. 그거 다 나중에 입주 끝났잖아. 결국에 내가 얘기한 대로 다 됐잖아. 9월 달에 대방 2차가 입주를 했고, 모아미레도 엘리트 파크 10월 달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우미린 에코뷰, 그 다음에 밑에 우미린 에코뷰 우미린 2차, 또 여기 대방 3차, 이게 지금 입주 중에 있어요. 지금 모아 엘가 그랑데 21 요거 모아 엘가 그랑데가 이제 그 내년 1월 달 마지막 입주. 그 다음에는 없어. 그 다음에 예미지 2차가 11월 달에, 내년 11월 달. 내년은 거의 없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올해 분양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2차잖아요. 2차. 올해 분양한 게 그 주상복합, RC3하고 RC4, 금강, 센트레빌, 이거 저거 했고, 분양을 했고, 또 여기 그 호반 옆에 LH 아파트 분양을 했고요. 뭐 사전 청약이지만 호반 3 이쪽에 있는 것도 분양을 했고, 여러 개가 분양을 했는데, 올해는 뭐 특별하게 여기 밑에 우미린 밑에 2개, 이것도 올해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올해 분양하면 2년 반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도금 대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호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900만 원 냈나요? 84 기준으로 중도금 대출 이자를.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되면 그것도 따져봐야죠. 그리고 올해는 또 원자재가 파동이 있었잖아. 건축하는, 시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한 해, 내년까지. 파산 지경에 갈 정도로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하여튼 올해 분양, 올해 입주, 올해 또 5월 달에 그 검단 신도시 이주아택지 그 F 밑에 호반 뒤에 2차 뒤에 있는 게 F1, F2, 위에 여기 금성 예미지 트리플 에듀 뒤에 있는 거 F3, 그 다음에 2단계에 이제 F4가 있고, 이것도 올해 5월 달에 추첨을 했고, 6월 달 초인가요? 그때 이제 그 명의 변경이 됐고, 좀 하나둘씩 되고 있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주아택지도 이제 매매가 안 되고 있어요. 투자를 이제 잘못한 거죠, 옛날서부터.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상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좀 굉장히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 아파트보다도. 아파트를 구도심에 아파트 올라갈 때,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택지개발지구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뭐 원가 이하로 이렇게 하락한 그런 경우는 드물고, 하여튼 입주가 이렇게 작년도에 거의 뭐 한 달에 1000세대씩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입주한 데가 검단 신도시란 말이에요. 항상 공급이 많으면 공급에 장사가 없죠.
마피까지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마피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 이제 밑에 쪽 신안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세시장도 그렇고, 내년에는 검단 신도시가 물량이 없잖아요. 내년 1월 달에 여기 모아엘과 그랑데 이거 빼고 입주가 없어요. 11월 달에 밑에 금성 예미지 2가 입주란 말이에요. 지금 입주하고 있는 게 신안, 위에 대방 2, 그리고 밑에 대성. 내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대성은 조금 입주 중이어서 입주율이 조금, 근데 대성은 그게 청약이어갖고 청약률이 좋았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아파트 분양할 때 청약률이 좋거나 그럼 입주율이 높죠.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내년 1월 달에 입주하는 모아엘과 그랑데도 입주율이 높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다른 거에 비하면. 처음에 뭐 투자자들이 많이 가져갔다든지, 저 신안처럼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던지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죠. 전세 시장은 이미 신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34평이 뭐 한 2억 5천 선 막 이런 정도로 많이 안 좋습니다. 초반에 입주할 때 우리 작년도에 21년도에 입주한 후반서부터 뭐 34평을 뭐 4억까지도 했어요. 근데 뭐, 이게 2년 단위로 이제 갱신이 되는데, 다음에 2년이 됐을 때는 어떠냐. 지금은 금리가 안 좋지만, 금리가 내려가서 내년도 이맘때쯤엔 또 금리가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측 못 하는 거야.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근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가 변하고 있다. 폭등하던 게 꺾이고, 조정이 되면서부터 이제 또 떨어질 거다. 왜? 성장을 해야 되니까. 21일 날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다 나오잖아. 그럼 다 풀어줄 겁니다. 아파트 청약 분양 안 할 거예요. 회사에 분양하면 손해니까 안 해요. 요번에 둔촌 거 봤어. 둔촌 거도 자세히 보면은 또, 거기에 ABCD가 또 있어. 그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말하긴 뭐하고. 하여튼 안 좋다. 이렇게 공포가 안 좋을 때 사. 안 좋을 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때 잘 사놨지. 이런 상황들이 또 뉴스에 나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옳았다. 뭐 이런 거.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못하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대부분 이제 자녀들 명의로 또 해주잖아요. 부가 대물림 될 수밖에 없어. 국가에서는 또 이제 사라고, 집 사라고 또 이제 난리를 피울 거예요. 대출 막 풀어주고, 규제 막 풀어주고, 다 풀어주고. 그렇습니다. 분양권 거래 신고는 이제 대방2, 메뉴에는 대방2 분양권 거래되고, 신안도 거래되고, 분양권 상태에서. 근데 이제 대부분 뭐, 나머지는 입주가 거의 이제 마무리된 상태고, 신안하고 위에 있는 대방2, 거기가 12월 달서부터 거래 신고가 됩니다. 근데 제가 뭐 바쁘다 보니까 거래 신고 건수를 요번 달에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됐으니까. 근데 신안은 조금 많이 되진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빡 붙이고 뭐 하는데 기존에 거래했던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소가 돼야지 거래 신고를 할 수 있겠죠. 내년도 1월 달에 그 중심 상업지구 IC1, 2 그 롯데에서 들어오는 그 옆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 11월까지는 입주가 없단 말이죠. 검단 신도시는. 근데 이제 내년에 가면 뭐가 있느냐. 루원시티,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 루원시티 그 가정역 그쪽에 있는데, 거기는 용적률을 얼마나 인천시에서 특혜를 줬는지 완전 닭장 수원 화서동의 대우 프루지오처럼 그런 닭장 아파트들하고 지나가면서 많이 보면, 제가 인하대학병원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쪽을 항상 지나다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검암동 옆에 로얄 프루지오 거기도 입주고, 한 4,500세대가.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검단은 서울하고 가까워서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주변에 이런 입주 물량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단은 입주가 거의 없는 상태다. 올해에 비하면. 올해는 거의 뭐 한 달에 2,000세대 정도씩 입주를 했다고 1,000세대씩 입주를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지. 동탄 같은 경우에는 9시 뉴스에 나왔잖아요. 마피라고. 그것도 지나고 나면 이제 입주가 없으니까 또 이제 올라가고 이랬죠. 근데 요번에 상황은 그런 상황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봄바람이 슬슬 불어오고 있는 그런 느낌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 같은 경우 많이 안 좋은데, 이제 또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또 전세, 월세로 갔던 사람들이 또 전세로 이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강남서부터 보면.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낮아지고 있거든. 너무 선반영해서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높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은행을 누르다 보니까 조금 낮추는 신용을 했잖아. 근데 사실은 은행들이 국가가 눌러서 했다기보다는 은행이 돈 다 벌어먹고 이제 다 벌어먹고 금리가 낮아질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금리를 낮춰주는 경우도 많고 또 뭐 생애 최초라든지 뭐 희망 무슨 전세대출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국가에서 해주는 이런 좋은 금리가 싼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혼돈의 시기다.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상가는 뭐 1년 동안 뭐 너무 안 좋았고 투자하시는 사람도 없고 지금 뭐 임대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창업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더디게 더 더뎌졌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주택지는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 다음은 검단 신도시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2년도는 우리 1단계에서도 뭐 분양이 있었지만은 2단계에서 주로 사전 청약이나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단계에서 뭐 중흥, 호반, 그다음에 제일 풍경채 또 저 제100일 역사 예정으로 여기 저 제일 풍경채 있고 여기 힐스테이트도 있고 23년도 1월 달에 요 AA23 그 금강 예정이 돼 있어요. 한 1300세대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청약률은 높지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제 분양만 해도 다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공포가 만연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청약 그 택지개발지구에 이 분양권은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심리를. 근데 지금 우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아파트 가격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디 뭐 3기 신도시 뭐 나오는데 그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거기는 비싸게 나올 거고 아니면은 취소되거나 뒤로 미뤄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 청약 받았던 분들이 이제 취소하는 게 또 똑같아요. 옛날 이명박 정부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전 청약해서 당첨되신 분들이 취소가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 처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처음 사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좋은 거 사겠어요. 신도시 안에만 들어와도 되지. 근데 구도심 거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를. 틀리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와 더불어 검단 신도시가 제가 작년도 6월 17일 날 입주를 했어요. 제일 먼저 입주한 케이스인데 그때 당시에 이게 산책을 돌아보면 맨 공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에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름 그 봄이었잖아요. 장마 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단 말이죠. 입주가. 근데 그때 당시엔 뭐라 그랬냐면 저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입주를 하냐 그랬어. 빈 집은 있어도 주인 없는 집은 없어요. 다 주인들이 있어. 주인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늦게 올 수도 있고 집이 안 팔려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세 놓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안 도는 거죠. 내놔도 안 나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폭락했다 그러면은 처음 사는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죠. 자기가 가격 떨어지는 게 맨 밑바닥이 어딘 줄 알고 사. 살려다 보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살려다 보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렇지.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디 이제 또 신도시 하면 거기 가고 끼욱끼욱거려. 제가 주식 투자할 때 그래요. 맨 밑바닥을 나는 몰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나서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야 올라가지. 항상 돈 버는 거는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사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 다 풀어주는 거예요. 팔려야 될 거 아니야. 시장이 돌아가고. 세금이 거쳐야지. 복지비도 주고 장애인 그 지하철도 공짜로 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노인들 연금도 주고. 돈이 안 거치고 있잖아. 국가는 빚내서 되는데 기준금리 올라가면 갚아야 될 빚이 몇십조가 더 늘어나잖아요.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 있는데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흘러갈 건데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 지금 이런 신도시는 지금 사는 게 맞지. 원가잖아. 뭐하러 2년 있다 들어가. 지금
원가에 나오는 것들 신한이라든지 이런 이 아파트들 조금 더 주도 그래도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내가 번져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라 그러는데 못 사더라고. 그러니까 누구야? 서울이나 이런 데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주워가는 거예요. 천천히. 거기서도 와갖고 보면 뭐 마피가 되면 연락 주세요. 나는 마피가 되면 2년, 반년 전에 사람들이 투자했던 돈 생각하면은 한 게 아니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연락도 안 해. 마피는 취급도 안 해요. 내가 하도 옛날에 마피나는 그런 아파트를 해봤기 때문에. 돈을 갖고 와야 돼. 그런 돈은 안 벌어도 돼, 나는. 웬만하면 가격 받게 해주고,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사는 사람도 그래야 거기에 집이 잘 되고 잘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싸게 사는 사람들은, 싼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싸구려야. 어느 정도 주고 다음 사람이 먹을 거 있고, 이래야 내가 또 팔리는 거고, 그런 거지. 한 번 하고 끝낼 거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앞으로 3, 40년간을. 싸구려 되지 맙시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나왔더라도 다 해주고 내가 사야 마음이라도 좋고 그러지. 그런 집에 가고 살면 기분 좋아? 마피나 갖고 그런 데서 느낌으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집은 또 올리지도 않아. 그렇습니다. 자, 검단 신도시도 이렇게 됐고 조금 안 좋은 얘기도 했는데 24년도에 그 지금 검단 신도시 이쪽 유연사거리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테리간 그 외곽도로를. 테리간 외곽도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공사 나갈 건데, 원당 테리간 광역도로라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고, 우리가 밑에 쪽으로 지금 여기 쓰레기 매립장 가는 거죠. 매립장 가는 거 이 도로로 지금 4차선인데, 이게 지금 테리 쪽으로 해가지고 올림픽대로로 빠지는 도로란 말이죠. 이것도 지금 6차선으로 확장 들어갔고, 좀 지나면 원당 경명로간 도로가 지금 올해 초인가 말 나와가지고 지금 사업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항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검단 IC가 생길 것 같고 25년도에 우리가 24년도에 전철 101역, 102역, 103역 이거 이제 가칭인데 이게 생길 거고 개통을 할 거고 25년도에는 이제 그 밑에 검찰, 법원 북부 지원이 여기가 인천지방법원 북부 지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롯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번에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 사태 일어난 게 시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롯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부도설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대기업들 건설회사가 몇 개가 지금 부도가 날 위기에 있다. 또 증권사들도 돈이 말라가니까 이렇게 그 시중에 돈이 마르면 이제 또 돈을 끌어야 되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일금융권으로 돈이 쏠림이 굉장히 심하죠.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은행들이 돈 벌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달러에 투자해갖고 지금 달러가 떨어졌잖아. 원화에 투자해야 되는데 반대로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올라가면 떨어지잖아요. 정상화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있잖아. 변동이 있지만. 그런 거 잘못 투자해갖고 그 이자 장사에서 1년 동안 수조 원을 버는 거를 다 까먹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돼서 은행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은행이 무너지면은 무너지면 은행이 무너지면 최악이거든. 시장이나 개인이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지고 이미 개인들은 중산층 그 자영업자는 다 무너졌잖아.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는데 원래는 22년도 7월 달에 지금 착공해야 되는데 이 롯데 요 자리가 넥스트 컴플렉스 자리가 주상복합 두 필지하고 여기 중심 상업지구 이렇게 해갖고 특별 계획구역이란 말이죠. 특별히 설계를 해갖고 그 랜드마크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SPC, 롯데 SPC에서는 올해 12월 달에는 착공을 하지 않느냐. 이게 자금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가 보더라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비어있는 상업지들, 필지들도 다 그렇게 어려워요. 땅을 내놔도 이자에 못 견뎌갖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회사채 금리는 굉장히 셉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가 투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요때 상가 시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 떨어져요. 배보다 배꼽이 더 빚 이자가 더 많이 나버려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투자는 조금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호재가 있어서 검단 신도시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만 있어도 23년이잖아요. 내년이면 24, 25년도 이렇게 이제 만으로 한 3년 정도만 있으면 이제 뭔가가 좀 갖춰지는 신도시의 모습 모양을 내기 시작할 것 같다. 지금 청라 가보세요. 다 갖춰져 있잖아. 3만 1000세대. 검단 신도시는 이제 갖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이 그래도 견디고 한 해 동안 많이 견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입주가 없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으신 분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신데요. 그때 집을 한 채씩 더 사놓으시는 것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니까 더 좋은 상황이다 투자하기에는. 좋은 상황 작년 재작년에는 너무 비싸고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잖아. 다 이제 규제도 해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몇 채씩 가져가면 또 제가 보기에는 그 채권 투자하는 거 은행 적금 뭐 해봐야 10% 채권 투자 10% 아파트 그래도 100% 200% 나옵니다. 투자 대비하면 레버리지 갖고 가면 그래서 아파트 많이 하시는 거고 인내를 갖고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은가. 지금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인내를 갖고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남들이 비관적으로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움직이는 것, 이 일반 대중은 인내심이 없죠. 8, 90%는. 꾸준함도 없어요. 이런 공포에 꺾이지 않고 버티고, 이게 올바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첫 주택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조건은 좋아요. 금리가 높고 낮고 집 사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또 남들 몰려갈 때 막 와 할 때 또 살라고 해봐야 그때는 또 힘들어. 그러니까 요때 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격차가 두세 배가 더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이 좀 12월 달 마지막 달이니까 저도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계속 그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고 일하면서도 일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일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검단 신도시에서도 이렇게 우리 원당동의 사무실에서 우리 동생하고 우리 저 소장님이 계셔가지고 일도 잘하고 계시고 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화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화성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는 출발이 될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바빠질 것 같고 국제공항하고 수원군공항하고 같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검단 신도시 투자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투자 수익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방송을 1년 동안 저는 뭐 이렇게 몇백 분만 봐도 황송한데 그래도 몇천 분씩 이 방송을 봐주시고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애정도 갖고 계시고 입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힘든 거예요. 인생이 투자도 그렇고 언제는 좋았습니까? 다 힘든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제가 나이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살아온 바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견디고 인내하는 게 나중에 다 돈으로 보상이 되는 게 또 이 사회인 거 아닌가. 편하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항상 걱정되고 위험이 도사려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걸 해지를 해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말이 샜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내년에는 올해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공포심,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공포심이 가장 컸을 때가 올해지 않은가 싶어요. 이제 내년서부터는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좋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게 경제고 나라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고 뭐 송도가 어떻게 빠졌고 뭐 어떻게 빠졌고 한두 개, 1000개 중에 뭐 한 서너 개 거래된 거 가지고 그 한 동의 시세를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죠. 거래 건수도 별로 없어.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소신파들, 우리 주식에서도 부안해동파가 있고 소신파가 있잖아요. 조용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없는 사람, 뭐 없고 막 이러니까 싼 거 찾으려고 호들갑 떨고 그러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남의 고통을 내가 안고 부동산을 거래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 속된 말로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줄 것도 주고 그거를 돈으로 해주고 이러는 것도 나중에 다 복이 돼서 그 몇 배가 돼서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거래 패턴이 싼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 싼 거는 잘 안 오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싸구려밖에 안 돼. 가면 갈수록. 그런 손님들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돈을 그렇게 벌어서는 안 되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희망의 빛이, 봄바람이 슬슬 불어오는 냄새가 보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또 희망 가지시고 버팅기는 거 지금 뭐 이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인내심. 원래 투자는 고독하고 외롭고 비인기 종목입니다. 남들하고 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감사합니다.